해리의 거침없는 왕실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시나리오에 맞춰져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리의 구화지문 이야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헐리우드 여배우 메간과 결혼한 해리 왕자는 2년 만인 2020년 초 더 이상 왕실의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왕실을 떠나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에 이 부부는 아치웰이라는 재단을 만들었고요. 자선 행사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조용히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이 부부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작심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말이죠. 2021년 3월 7일 해리와 메간은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를 하죠. 이 인터뷰 아주 센세이션했죠. 왕실 내부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요즘 가장 민감한 문제를 불러와서 세간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찰스 왕세자와의 불화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얘기했죠. 또한 자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겨서 더 이상 경호원을 고용할 수 없고 자기의 가족을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런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왕실을 비난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놀라운 인터뷰 덕분에 오프라 윈프리는 계획대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왕실은 이런 갑작스러운 해리와 메간의 폭탄 발언에 상당히 난처했고요. 이 부부에 대한 영국민들의 분노는 아직까지 사그라들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인들이 이 화가 난 이유는요, 이 부부가 오프라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었던 많은 부분이 실제와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는 지난 방송에서 다뤘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이자 해리의 할아버지였던 필립 경이 세상을 떠났고요. 해리는 다시 영국에 잠시 들어와서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이 장례식 참석 때 가족 간의 화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진 않았었습니다. 장례식 후에 해리는 미국에 돌아와서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해리와 메간 부부는 작년 아치웰 재단을 설립해서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와 이 컨텐츠 제공 계약 체결을 했었죠.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뭐든지 다 하는 듯 보이는데요. 물론 공익 캠페인을 시작으로 말이죠. 그리고 왕실의 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항상 왕자 타이틀로 모든 행사장에 등장합니다. Backslide campaign chair, Prince Harry, the Duke of Sussex. 그리고 지난 5월 13일 팟캐스트 방송 Armchair Expert에 해리가 출연했는데요. 해리는 거침없이 영국 왕실과 아버지 찰스를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해리가 이야기하기에 나는 왕실 장막 뒤에 있는 것을 알고 궁정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으며 이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자신이 자라온 방식대로 나를 키우셨는데 그럼 난 어떻게 내 아이들을 다르게 키우겠는가? 그것은 트루먼 쇼와 동물원에 있는 것을 합친 것과 같다. 라면서 왕실을 공격합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이후에 나온 발언치고는 상당히 수위가 셌죠. 이 팟캐스트에서 영국 왕실만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날은 해리의 PR팀이 이 팟캐스트에 대처를 하지 못했거나 해리의 구설수 수치가 엄청났었던 날이 아닌가 싶네요. 팟캐스트 도야 도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 수정안 1조를 해리가 공격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 제1차 헌법 수정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긴 한데요. 그건 미친 짓들이에요. 미국에 잠시 머물렀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주제고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헌법 1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뭐든 간에 허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리가 쓴 문제 이 단어 bonker. I still don't understand it, but it is bonkers. So what is our human... 이 bonker는요,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영국민들이 주로 잘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권리, 정부에 대한 청원할 권리를 제공하는 미국의 건국 원칙 1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해리는 팟캐스터와 그 미국에서 파파라치들이 아이들 사진까지 찍는 행태를 이야기하면서 유명인들이 겪는 그런 고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리 파파라치를 고소해도 미국 법상 결국 언론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대화였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파파라치들이 유명인에 대해서 사진 찍는 것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1절만 하고 끝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2절, 3절, 4절 결국 자신이 잘 모르는 이 미국 헌법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해리의 이 발언이 공개되고 그간 해리를 가엾게 보고 그 응원을 해주던 미국의 언론과 미국인들은 해리에 대해서 실망감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죠. 애플 TV에서 오프라 윈프리와 해리가 함께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The Me You Can't See, 그러니까 너는 볼 수 없는 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에 트레일러가 공개됐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이런 살면서 어떤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문제를 겪은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연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는 레이디 가가나 글렌 크로스 그리고 오프라도 직접 출연해서 자기의 이야기도 함께 공개를 하는데요. 정신적 문제를 겪는 이들한테 혼자 아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동기부여 시리즈입니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요, 해리가 그의 어린 시절 엄마였던 다이나비의 비극적 죽음과 장례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도움받기를 결정하는 것은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요즘 이 시대에서는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만 보면 해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해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리가 등장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쇼에서 해리를 이렇게 소개하죠. 프린스 해리. 그러니까 해리는 이미 왕실을 떠났고요. 자위를 포기했다고 선언을 했죠. 그 후에 왕실을 무차별 공격했는데요. 현재 왕실에서는 이 부부의 제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해리 본인도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이 로열 타이틀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제작자들은 해리의 어린 시절 엄마였던 다이애나비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상품화하고 거기에 와이프 메간은 인종차별 프레임까지 덤으로 묶어서 그 상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시나리오 작가로 등극한 오프라 윈프리가 충격 인터뷰로 그 개봉 테이프를 끊었죠. 자, 오늘자 뉴스에 따르면요, 다이나비의 24년 전 죽음이 BBC 인터뷰의 무책임과 거짓에서 비롯됐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그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마틴 바슈리는요, 24년이 지난 지금에야 사임을 했고 그 BBC 대표가 사과문을 이제야 발표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해리는 이들의 분노를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했고요. 그런데 이미 다이나비는 사망을 했고 고통의 24년이 흘러버렸죠. 이는 영국 왕실을 상품화했던 영국 언론에 다이애나비가 희생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2021년 얼마 전에 했었던 오프라가 진행한 인터뷰는 24년 전의 인터뷰와는 완전 다르죠. 그 성격도 다르고요. 하지만 더욱 커머셜화된 미국의 언론 그리고 미디어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와의 이런 만남은요, 사실 영국 왕실을 상품화하는 또 다른 덫에 해리가 걸려든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이번 애플 TV 프로그램 시리즈는요, 해리가 본격적으로 미디어 컨텐츠 비즈니스를 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해리는 단순히 출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프라와 함께 직접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를 하는데요. 이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라는 건요, 제작에 돈을 투자하고 컨텐츠 내용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의 제작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도 함께 가져가는 거죠. 이 애플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그 구독료 5,000원을 내야 하지요. The Me You Can't See, 이 다큐멘터리 아직 저는 못 봤는데요. 메시지와 뜻하는 바는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프라가 이끄는 이 인터뷰 방송이 해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국 왕실을 공격하게 할지 영국 언론과 왕실은 심기가 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미국의 헌법 1조를 미친 짓들이라고 말해서 미국인들의 시선도 현재 지금 곱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의 이
생각 없이 말한 bonkers. 이거는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사는 영국 왕족으로서 미국의 건국 이념을 그런 식으로 추구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정하고 돈 벌기로 한 미국 땅에서 돈을 쥐어줄 미국인들의 헌법을 bonker라고 했으니 해리의 마케팅 전략이 다소 비껴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돈 투자한 이 다큐멘터리가 8일 후에 론칭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한 건 정말 상식 밖의 일이었죠. 그리고 해리가 아버지한테서 받은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들의 정신건강을 도와주자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73이 된 자신의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할 때 아버지의 정신건강은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런 일반적인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런 해리의 순진한 모습을 볼 때 이 누군가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해리가 상품이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이번에는 해리의 벙커 발언으로 해리 메간 부부를 활용한 전략이 그녀가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해리 발언 후에 곧바로 오프라는 PR팀 시켜서 해리 스피치 교육부터 다시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